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용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해, 녹아서 풀어지는 건데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풀었던 학습지를 잠깐 볼게요. 지금 설탕이 있고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는데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 되잖아요. 이때 설탕과 같이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용질이라고 합니다. 용질. 그리고 물과 같이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그리고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설탕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죠. 이런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물질이 녹아 고르게 섞여 있는 것, 이것. 지금 설탕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죠. 이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말합니다. 표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설탕은 용질이 되고요. 물은 용매가 되고요. 설탕과 물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요. 용해된 결과 생긴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특징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한 혼합물이고요. 따라서 용액은 오래 두어도 침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요. 용질의 형태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지만 용질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름 종이로 걸러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골고루 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용액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용매, 용질, 용액 이렇게 있을 때 용매의 용질이 섞여서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용매 사이사이에 용질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개수는 변함이 없겠죠? 자,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용매와 용질의 각각의 부피를 합한 것과 두 개를 합친 용액의 부피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 용매가 부피가 7이고 용질의 부피가 3이라면 두 개를 합친 용액의 부피는 10일까요? 그렇지 않죠. 용질이 용매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는 10보다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네모 안에 어떤 부등호를 표시하면 될까요? 두 개 각각을 더한 것이 부피가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질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용질이 용매에 녹으면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더한 질량의 값과 두 개를 합친 용액의 질량의 값은 변함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농도를 보겠습니다. 농도. 사실 지금 용해도를 배우기 위한 약간 복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물 100g에 설탕이 10g 녹아 있고, 설탕물 100g에 설탕이 20g 녹아 있고, 설탕물 200g에 설탕이 30g 녹아 있습니다. A, B, C 중에서 어느 것이 농도가 가장 진할까요? 세 개를 비교하려면 어느 것 하나가 같아야 될 텐데 지금 A와 B는 설탕물의 질량이 같지만 C는 설탕물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설탕의 양을 비교해 가지고는 농도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만약 C를 설탕물 100g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으로 고친다면 설탕의 양을 비교해서 농도가 진하고 적은 것을 비교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설탕물 200일 때 설탕이 300g 녹아 있다면 설탕물이 100g일 때는 설탕이 15g 녹아 있게 되는 꼴이겠죠.
그럼 이제 됐습니다. 설탕물이 각각 다 100g일 때 설탕이 10g, 20g, 15g 녹아 있다면 어디에서 가장 농도가 진할까요? 바로 B,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A가 될 것입니다. 농도라는 말은 용액의 진한 정도를 말하는데 지금처럼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이때 농도 중에서 퍼센트 농도라 하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를 구하려면,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와요. 이때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거죠. 용질 이렇게 해서 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설탕물 100g 속에 설탕이 40g 녹아 있대요. 이때 농도는 몇 %인가? 설탕물은 용액이죠. 설탕은 용질이죠. 그렇다면 퍼센트 농도 공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을 하면 되니까 계산도 너무 쉽네요. 100 약분하고 4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물 100g에 설탕 25g을 녹인 용액은 몇 퍼센트 용액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물은 용액이 아니죠. 물은 용매죠. 설탕은 용질입니다. 공식에 넣어보려고 했더니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여기서 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용매와 용질을 합치면 되죠. 그래서 125분의 용질의 질량 25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약분이 되나요? 5, 25 이렇게 되면 답은 20%가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액체와 액체가 섞인 물질이에요. 물과 에탄올이라는 액체가 서로 섞여 있을 때 두 개 중에 용질은 양이 적은 액체가 됩니다. 따라서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면 용액의 질량인 두 개를 합친 50분의 용질의 질량, 양이 더 작은 액체의 질량을 쓰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20%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농도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인데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30% 농도를 가진 어떤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물질이 설탕물이 될 수도 있고 소금물이 될 수도 있고 암모니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퍼센트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슬슬 물질의 특성은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인데요. 그 용해도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콘서트장이 10,000원이라 더 이상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10,000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물질이, 예를 들어 용매에 용질을 녹이고자 하는데 용질이 더 이상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용매에 용질이 섞이면 이것은 용액이 되잖아요. 이 용액이 더 이상 용질을 넣어서 녹일 수 없는 상태의 용액이라면 이와 같은 용액을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합니까? 네,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용액.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용액이다 라고 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이때에 만약에 용매 100g에 용질을 녹였는데 포화용액을 만들었다면 이때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용해도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해도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됩니다. 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는 물질마다 다르고
따라서 그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갔긴 했지만 예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0부터 80도일 때의 질산칼륨과 소금의 용해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고체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0일 때는 13.3, 35.7인데 80도일 때는 169, 38.4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 고체 중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질산칼륨일까요? 소금일까요? 여기 보시면 질산칼륨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소금은 이와 같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누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큽니까? 바로 질산칼륨이죠. 따라서 고체마다 질산칼륨과 소금을 비교해 봤듯이 고체마다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같지 않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여러분 잘 보세요. 8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00g을 녹였대요. 이 용액은 포화용액일까요? 불포화용액일까요? 이걸 알려면 8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봐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질산칼륨은 온도가 80도일 때 용해도가 169g이에요. 이 말은 물 100g에, 그러니까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의 양이 80도일 때는 169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00g만 녹였대요. 그런데 용해도는 169기 때문에 더 녹을 수 있죠. 따라서 포화가 아니라 불포화 용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고체의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더 문제 풀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 하나만 연습 더 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하나만 연습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세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이 그래프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용해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개의 점만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B점을 보시면 20도일 때 설탕이네요. 지금은 설탕의 용해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A점은 80도일 때 설탕의 용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한 게 지금 박스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박스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80도일 때 용해도가 362라는 말은 80도씨 물 100g에 무슨 상태로? 포화 상태로 설탕이 362g 녹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냉각을 시켰대요. 몇 도로? 20도로. 그러면 20도일 때 용해도 204거든요. 이 말을 풀어서 쓰면 20도씨 물 100g에 설탕이 최대로 204g 녹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80도일 때는 362g 최대로 녹아있는데 20도로 냉각시키면 204g 밖에 녹지 못하기 때문에 362 중에서 204는 녹아있고 나머지는 결정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결정으로 튀어나오냐? 362 빼기 204, 즉 158g만큼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이 그래프가 저런 걸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나요? 예, 여러분 조금만 더 책을 읽고 한 번만 더 반복해 보신다면 이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반복하면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